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명환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환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김승리 멘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승리입니다. 오늘은 원익 IPS 기구 설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명환 학생이 DIY 자기소개서 첫 출연이거든요.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보니까 어떤가요? 네, 매번 시청자 입장에 있다가 출연을 하게 되니까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하지 말고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또 취준생 입장에서 평소 멘토님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면요? 네, 제가 취준 준비를 하면서 떨어지는 아픔에 이제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마음은 많이 추스려야 될 겁니다. 이제 떨어지는 게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서류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서류는 이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성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이다, 뭐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보단 정량적으로 내가 어떤 성과, 어떤 경험들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밝혀줄 수 있는 근거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많이 쓰셔야 돼요. 몇 개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인적성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신다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 기업들의 인적성 비중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보시는 방법, 즉 예전에는 인적성을 좀 짧게 풀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요즘 시즌부터는 좀 오랫동안 인적성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떨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잘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명환 학생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 원익 IPS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익 IPS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중견 기업인데요. 자, 반도체 호황 속에서 채용 인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두 분께서는 특히나 원익 IPS라는 기업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생소해요. 네,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이제 반도체를 지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기업이고요. 2017년도에 매출이 2016년도 대비 약 3배 정도가 올랐고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실적을 확실히 또 뛰어넘는 엄청난 지금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에 그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한 96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2017년도에는 187명을 채용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9명을 채용했고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채용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익 IPS 정말 생소한 그런 기업인데 명환 학생에게는 좀 어떤가요? 저도 현재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외국 기업에 뒤지지 않는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또 오늘의 주인공인 이 지원자가 희망하는 직무인 기구 설계직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 장비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장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이런 안정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기계들을 만든다면 상당히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구 설계자가 설계한 반도체 장비 내에서는 핵심 소재인 웨이퍼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정 내에서 필요한 가스나 케미컬 물질들이 이제 주입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역할 안에서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회로 개선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드웨어적인 플로우상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기구 설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4개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본인이 해당 업무를 지원한 이유와 지원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둘째, 앞으로 10년 안에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이루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셋째, 본인이 경험했던 가장 어려운 일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넷째,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자소서 문항만 보면 크게 어려워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게 있다면요? 네,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직무 지원 동기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준비 내용인데 특히 이공계 쪽이기 때문에 저는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경험이 되겠죠. 어떤 지식을 배웠다, 어떤 경험들을 했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입사 후 포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이루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내용이 좀 남는다고 한다면 내가 회사 밖에서 개인적인 어떤 비전, 뭐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하니까 지원자들이 진짜 본인의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데 절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했는지 초점이니까 여러분들의 소재 선택을 했던 뭐 캡스톤 디자인이 됐건 아니면 했던 프로젝트가 됐건 아니면 인턴이 됐건 이런 직무와 좀 연관된 경험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서 어려웠던 부분을 한번 설정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4번도 역시 원활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원활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어떠한 방법을 추구한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또 여기에서도 역시 소재 선택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묻는 항목이었는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길렀습니다. 부전공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증착 공정 및 장비에 관한 논문을 공부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뭐 했습니다, 이런 나열식 소제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요약이 필요해 보이는데 김 멘토님께서는 이거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소제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항상 소제목을 작성할 때 친구들에게 이거 비즈니스적인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작성을 해라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네, 우선은 이게 일천자 분량의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 역량들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이걸 각각의 소제목화해 준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문장형으로 끝내기는 했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반도체 증착 장비를 설계할 것이라는 꿈을 향해 노력해왔습니다. 최신 산업들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그중에서도 웨이퍼상의 원자층을 건축하는 증착 공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 기구의 모델링, 해석 역량을 길렀고 8대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증착 공정의 다양한 쓰임과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원익 IPS의 기구 설계 엔지니어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CVD, ALD 장비를 설계하여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설계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길렀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임할 때면 인버터를 사용하여 기구를 모델링하는 역할을 도맡으면서 충류팬, 세척기 하우징을 형상화했습니다. 또 NCS를 사용하여 교량 히터, 밸브와 같은 구조들을 모델링하고 압력, 열, 진동에 대해 해석하여 안정성을 판단하였고 구조 일부를 수정하여 향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설계한 구조를 3D 프린트하여 출력하였습니다. 부전공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 전자전기공학을 부전공하였습니다. 반도체 과목들을 이수하여 반도체의 기초 원리와 8대 공정을 학습하였습니다. 또 아테나2를 사용하여 공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아틀라스2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MOS 인버터를 설계하였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증착 공정 및 장비에 관한 논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증착 공정에 관한 논문을 통해 CVD, ALD의 기본적인 특징과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또 ASI, SIN, TEOS 증착 공정의 실험적 사례를 살펴보면서 압력, 열, 진동과 같은 기계적인 공정 변수들이 방막의 형성 속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것을 전공과 연관지어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착 장비를 다룬 논문을 통해 장비의 기본 구조를 숙지하였고 실험적 사례를 공부하며 공정을 거친 뒤에 발생하는 장비의 결함 및 개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네, 취업을 하면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본인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확실히 보이긴 보였는데요. 자, 안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예, 일단 두 갈식으로 첫 번째 문단에 나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설계할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꿈을 명확하게 밝혀줬고요. 네. 그다음에 나오는 논리를 보니까 나는 반도체 기술 쪽에 관심을 가졌다. 그다음에 증착 공정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나는 결국에 원익 IPS에서 기구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거든요.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의 소제목들이 이제 이것들을 부연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설계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길러서 모델링했다, 형상화했다, 또 모델링했다, 안정성 판단했다, 3D까지 프린트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구를 잘해요. 첫 번째는 구조화를 잘 시켰고요. 두 번째 구는 구체화를 잘 시켰어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정에 대해 이해했는데 전자전기공학 부전공했다. 기초원리 8대 공정 학습했다. 공정 시뮬레이션 했다. 전기적 특성을 확인했다. 통찰력도 길렀다. 즉 면접관이 봤을 때에 평가자가 봤을 때 면접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잘 던져놨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잘 썼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이 친구의 자소서를 보고 컨설팅을 한다면 즉 두 번째 단락은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마지막 단락이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순서대로 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직무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주는 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합격, 불합격 판정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합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부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와 ALD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소제목을 보니까 좀 입사 후 포부를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고민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일을 적어야 할지 아니면 이 지원자처럼 입사 후 포부를 적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명환 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야 된다는 생각에 입사 후 포부를 적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멘토님께서 좀 팁을 주신다면요. 회사에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입사 후 포부 작성해 주시고 칸이 남는다면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썼을지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와 ALD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대세는 회로 선폭의 미세화와 3D 반도체 층높이의 향상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높은 균일성, 우수한 단차 피복성, 그리고 낮은 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증착 방식을 요구하며 ALD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원익 IPS에 입사하여 차세대 ALD 장비를 개발하는 것에 일조함으로써 증착 설비의 혁신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적으로 최적화하여 ALD 장비의 가장 큰 단점인 낮은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증착할 수 있는 ALD 장비를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위 목표를 이루고 원익 IPS와 혁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원익 IPS에 녹아들겠습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원익 IPS의 회사 문화와 제도를 몸에 익히겠습니다. 멘토링과 OJT를 통해 선배들이 가진 회사 생활과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차에는 OJT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둘째, 기구 설계 베테랑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설계 프로그램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원익 IPS에 적합한 기구 설계 역량을 쌓겠습니다. 또 기존 원익 IPS의 장비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기구 설계 엔지니어로서 주어진 과제를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실무적인 설계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셋째, 안목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ALD 산업에 관련한 뉴스와 논문을 꾸준히 살펴보며 영역 선택적 ALD, 공간적 ALD와 같은 최신 증착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 동향을 예측하여 경쟁사들보다 앞선 기술력을 선점함으로써 입사 10년 차에는 원익 IPS를 반도체 기술 발전의 주인공으로 이끌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적어놓은 예. 것 같은데요. 김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지원자의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윗부분에서 반도체 ALD 기술의 중요성과 본인이 ALD 장비 개발에 있어서 가진 최종적인 두 가지 목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 아랫부분에서는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이 10년간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작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평가해 봤을 때 우선 상단 부분의 목표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 지원자가 이 두 가지 특징적인 단점들을 내가 개선해 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준 게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아랫부분이었어요. 특히나 첫째와 둘째 문단에서 좀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문단 보면 여기서는 원익 IPS의 회사 문화와 제도, 선배들과 회사 생활의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적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회사 이름이랑 직무를 바꾸면 어느 곳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정 매뉴얼을 내가 명확하게 숙지하겠다. 그리고 기구 설계에 대한 명확한 컨셉 설계를 이해하고 프로 E2를 숙지하고 시뮬레이션 해석 능력 향상에 주력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해 주셨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 문단에서는 기구 설계 베테랑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베테랑이 되려면은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설계 지식 그리고 장비들의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어울리지 않죠. 이거는 신입사원으로서 배우겠다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베테랑 엔지니어로서는 명확한 성과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반영을 하여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가 설계 신뢰도 그리고 개발 기간 단축, 원가 혁신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썼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 저는 좀 불합격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앞부분은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분명히 뒷부분에 뭔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마 이 뒷부분은 이 지원자가 제일 마지막에 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만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멘토님은요? 저는 아마 인사 담당자가 위에만 보고 합격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움의 자세로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좀 어떤 한계를 극복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소제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 멘토님? 네, 저도 되게 재미가 없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항상 배우면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본인만의 배움의 자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극복했는지를 명료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한계를 극복했을지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자세로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저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배워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재학 중에 반도체와 관련된 외부 교육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전기공학의 반도체 수업들을 수강하여 부전공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학년 1학기 반도체 공정 설계 과목의 팀 프로젝트 과제에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모스 인버터를 설계해야 했지만 전자기압과 회로 이론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고 부전공 이수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들에게 배워나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상태에 대해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로 인해 듀티 레이시오, 인버터 작동 원리와 같은 과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과 함께 시뮬레이션 툴 설명서를 공부하여
소자가 시모스 인버터의 구조를 형성하게 하도록 8대 공정을 코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핑 농도, 온도, 인플레네이션 에너지 등의 공정 변수들을 조절해 소자의 기능을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소재를 설계하며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주어진 설계 과제를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관한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부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수해 나가는 큰 힘으로 작용했고 다른 새로운 것을 접하고 시도하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남았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번 항목에서는 지원자가 자신의 목표 한계 그리고 극복 과정을 잘 써준 것 같습니다. 자, 안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잘 쓰네요, 이 지원자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친구들한테 이건 좀 샘플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본인이 역시 두 가지식으로 나는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부전공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하고 실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 제기 과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두 번째 단락이죠. 이게 스타일 표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액션들을 했다가 나오죠.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배워나가는 방법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일단 양해 구했다.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그 결과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또 설명서 공부했다. 그 결과 코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등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서 그 결과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을 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게 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액션을 구체화해서 쓰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요. 이 친구한테 이 지원자한테 이 항목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소제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느꼈는데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부전공의 불을 떼어낼 만큼의 전공 실력을 갖추다. 별론가요? 좋은데요? 예. 아무튼 예, 소제목만 좀 아쉬웠고 나머지 내용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명원 학생도 이공계 학생이잖아요. 이공계 학생들이 보통 자소서를 쓸 때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공계 학생이다 보니까 글을 많이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항목을 볼 때마다 매번 이제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어떤 문장 어휘를 써야 할지 매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안멘토님, 이공계 학생들에게 자소서 쉽게 쓸 수 있는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가셔서 분석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야, 굉장한데요, 친구. 네. 아주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네, 직업방송으로 전화하셔서 원고를 받아가십시오. 대박입니다. 그렇다면 합격이네요. 예,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합격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합격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익 IPS 기구 설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명환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명환 학생이 준비해왔다면서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에 3번 항목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자,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살면서 어려운 경험은 반드시 꼭 물어보는 핵심 질문으로 지원자가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작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스타 방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셨으며 S, 어떤 상황이었는지 작성하고 T, 거기에 맞았던 역할과 문제점을 등장시키고 A,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R1,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R2,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을 사전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자, 안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스타 방식을 활용하라. 인데요. 그렇다면 명환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풀어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아는 것.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에 복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화학공학 전공의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1학년 때와는 다른 심화된 전공들로 넘쳐났고 처음으로 겪는 팀 프로젝트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중 화공양론 설계과제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황 저감을 위한 탈항 공정 설계에서 저는 물질, 에너지 수지식 계산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이후 공정기구 선정, 경쟁성 평가를 할 수가 없었고 팀원들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배웠던 전공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공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수지식 계산에 필요한 단위 변환, 계산식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였고 지식이 많은 화학공학과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자문해 기존에 문제 있던 수지식을 고쳐나갔습니다. 또한 무조건 혼자 해보려는 성격을 고쳤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겠지, 내가 더 잘하겠지 라는 마음을 버리고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팀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었고 저 또한 다른 팀원들의 담당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결국 정확한 계산을 토대로 최적의 공정을 설계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그것을 고쳐나감으로써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서 혼자가 아닌 팀으로 일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이번 설계를 통해 배울 수 있었고 이 배움을 잊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한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잘 작성해 주었는지 자, 평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작성을 잘하셨어요. 예. 저도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자기소개서 내용들이 너무나 퀄리티가 높아서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좀 기우였던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명한 학생이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그 센스가 있다고 느낀 게 제가 여기 사전 코멘트에는 사실 스타 방식만 작성을 얘기해줬지 앞에 두 갈식으로 쓰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명한 학생의 자소서 첫 번째 보면은 두 갈식이 바로 나오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례인지 안다. 그다음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지원자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얘기할 것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즉 이 읽는 사람을 좀 가이드해준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두 가지 문장이란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한 액션 플랜 1, 액션 플랜 2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어떤 점들을 배웠다. 그다음에 제일 처음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죠.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명한 학생이 물론 잘 쓰셨는데 우리가 앞에 지원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기존에 문제 있던 수지식은 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 도움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는지, 즉 그 팀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살짝 약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만 조금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익 IPS 기구 설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